갑니다. 으짜! 자, 두 번째 시간. 적극행정 운영규정. 아까 국가공무원법에 보니까, 그렇죠? 50조에 2 해가지고 적극행정에 관한 규정이 들어왔고, 더 구체적인 거, 또는 적극행정 운영위원회라든지 적극행정위원회 같은 경우 세세한 내용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라고 해가지고 대통령이 만들었습니다. 여기 대통령령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2조 정의, 적극행정이라 아까 했었죠. 불합리한 것을 뭐 한다? 개선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죠? 적극적으로 하는 거. 근데 여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게 창의성. 예, 창의성이란 말이 들어왔네요. 창의성. 그리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한다. 아까는 법 규정에는 요 말이 없었죠? 예, 창의성, 예, 전문성. 자, 소극행정은요, 예, 부작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직무 태만 대충 하는 거죠. 소극적인 업무 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예,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돈이 낭비되는 손실, 오케이,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그런 행위를 뭐라고 한다고요? 소극행정.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이란, 예, 정부조직법 제2조 2항, 정부조직법 2조 2항에 보면 아까 말했죠? 부, 무슨 외교부, 예, 여기에 장관들이 있죠? 그리고 무슨 처, 인사혁신처, 보훈처, 뭐 이런 거 있죠? 질병관리 이제 처로 승격됐나? 청으로 승격됐나요? 어쨌든 처, 청, 그렇죠? 요런 것들이, 예,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앙행정기관 및 국무조정실을 말한다. 예. 자, 됐고요. 자, 7조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자,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조문입니다. 어떤 부분이 나올 만한 조문일까요? 딱 보시고 여러분들이 감을 잡아보세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 계획 동그라미 언제 수립 시행해야 된다? 매년입니다. 매년. 여기 시험이겠죠? 매년. 2년마다, 3년마다 아니죠? 이 학 나왔으니까 우리 하나 기억해 봅시다. 우리 인권 종합 교육 계획은 경찰청장님이 3년마다. 예, 기관장들은 거기에 맞춰서 매년. 자, 됐고요. 박스 안에 있는 거는 그냥 쓱 보시면 되겠고. 2항에 인사혁신처장 동그라미. 인사혁신처장은 중앙행정기관장한테, 예, 너 실행계획, 성과 이런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다. 예. 그리고 인사혁신처장은 정기적으로 이런 거 평가합니다.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하면 포상금 지급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장은 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한다. 국무회의 아시죠?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 장관들. 예, 각부 장관들이 국무위원이죠. 오케이. 그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인사혁신처장은 사업을 추진해서 됐습니다. 아, 인사혁신처장이 좀 나오는구나. 이 사람이 적극행정에서 조금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구나. 오케이. 자, 됐고. 자, 8조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예, 연 1회 이상. 월 1회 아닙니다. 분기 1회 아닙니다. 연 1회.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된다. 자, 그리고 10조. 법제처장은요. 예, 법제처장은 자, 우리가 적극행정을 하려면 어때요? 어떤 법령 등이 좀 정비가 돼야 되는 경우도 있죠. 법 규정 자체가 너무 빡빡하게 돼 있어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기가 힘든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법 제도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근데 법을 공무원들하고 다 잘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뭡니까? 법제처. 법제처가 이제 법들을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장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의 위반, 어떤 법을 새로 좀 만들어야 되겠다. 또는 정비해야 되겠다. 그리고 법 규정을 좀 해석을 좀 똑바로 해달라. 도대체 어떤 의미냐. 오케이. 요런 거에 관하여 자문이나 상담, 교육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하면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하면 법제처장은 뭡니까?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됐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법 전문가니까. 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이거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이제 시험에서 한 지문 정도 차지할 수 있죠. 쓱. 자, 그리고 11조입니다. 쭉 해서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 오케이. 적극행정위원회 둔다. 아까 우리 법조문에는요. 적극행정위원회. 예, 적극행정위원회 법조문에서는 둘 수 있다라고 했어요. 둘 수 있다. 근데 이제 대통령령에서 뭡니까? 그러면 우리 둔다 이렇게 한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하는 사항이란 뭐 이렇게 우수 공무원 선발, 우수 사례, 또 면책 건의 뭐 이런 것들 합니다. 면책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하다가 뭔가 피해가 생겼잖아요. 얘 좀 면책시켜달라. 뭐 이런 것들 건의하고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그리고 쭉 해서 대상기관의 장이 뭐 제시를 요청한 내용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거나 하면 쭉 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자문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 얘네들이 검토를 해준다 이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세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요거는 12조는 이제 시험이죠. 적극행정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니까 몇 명이냐 뭐 이런 것들은 시험 내기 좋죠. 오케이.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45명 이하. 특이하네요. 오케이. 9명 이상 45명 이하 위원장 포함해가지고 45네요. 성별 고려하여 위원회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뭐 이거는 항상 뭐 기본 패턴이죠. 자, 그리고 위원장은 중에서 차관급 공무원, 차관급 공무원이거나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장이 정한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한다면 공무원은 차관급 이상 돼야 위원장 한답니다. 적극행정위원회. 그리고 3번, 뭐 이건 됐고 이건 어려운 내용 아니고 4번에 위원장과 자 이제 실제 회의를 할 때는요 45명 사람이 다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실제 회의는 위원장과 끊어주시고 위원장 나오고요. 위원장이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정합니다. 지정하는 몇 명? 8명 이상. 상한선은 없네요. 상한선은 45명이겠죠. 위원장 포함한 숫자가 45명이니까 위원장 1명 빼고 나면 나머지가 44명이겠죠. 최대 44명까지는 가능하겠네요. 상한선이 없잖아. 그냥 8명 이상이라고만 돼 있으니까. 하한선만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8명만 불러도 돼야 안 돼요? 그럼 8명, 위원 8명에다가 위원장 1명까지 해서 최소 9명. 그래서 아까 뭡니까? 위원장 포함하여 최소가 몇 명이었습니까? 9명. 그래서 9명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9명 이상만, 위원장 포함해서 9명만 들어오면 회의가 성립되는 겁니다. 어때요? 이해됐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8명 이상이라는 건 금방 외울 수 있겠죠? 아까 그 9명이랑 연결하면 맨 위에. 자, 그래서 이 경우 성별 고려해서 그렇죠. 2분의 1은 민간위원 들어가야 된다. 2분의 1 이상. 자, 의결 종족수 기본적인 겁니다. 제과, 출가, 제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여러분 제적이란 말이요 안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냥 위원들 통합한 게 제적위원입니다. 등록돼 있는 위원. 오케이. 현재. 그래서 회의는 구성된 여기서는 구성된 과반수니까 뭐예요? 회의할 때마다 위원장이 지정한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된 위원. 몇 명이 될지는 모르죠. 최소는 총 9명인데 최대 몇 명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성된 과반수. 구성된 과반수가 뭐다? 제적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성된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면 구성위원이 위원장 포함해서 총 9명이다. 그럼 9명의 과반수가 출석해야 되죠? 몇 명입니까? 5명이 출석해야 돼. 오케이? 그러면 이제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가 돼야죠? 그럼 5명이서 투표를 합니다. 그러면 몇 명이 찬성해야 됩니까? 3명이 찬성하면 의결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됐고요. 그러니까 9명 지정해놨는데 다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5명만 나와도 괜찮다 이 소리입니다. 가장 최소치죠. 가장 최소치. 자, 그리고 넘어가셔서 뭐 6번 뭐 이건 됐고요. 뭐 7번, 8번은 뭐 크게 뭐 이건 볼 필요 없는 내용이라. 굳이 이제 시험 나온다면 딱 그 위에 부분 정도 나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조 갈게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그렇죠. 이런 거 좀 애매한데요. 불명확합니다. 이거 좀 해석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거 곤란한 경우 위원회에다가 방금 봤던 적극행정위원회에다가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의견 좀 제시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지침을 주세요. 이겁니다. 이런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공무원이 지금 본인 의견 제시하는 게 아니고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니네가 좀 어떻게 하라고 지침을 달라. 의견 제시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답니다. 자, 그리고 14조입니다. 반기별 동그라미. 굵은 글씨. 중앙행정기관장은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반기별로 6개월에 한 번씩 선발하랍니다. 여러분도 선발되셔가지고 상 타세요. 자, 그리고 인사혁신처장. 1항은 중앙행정기관장이고요. 인사혁신처장은 매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예, 포상금은 다 할 수 있다. 예. 자, 그리고 인사혁신 뭐 됐습니다. 뭐 이건 뭐 예. 상 준대요, 상. 끝. 중앙행정기관장은 예, 반기별로 한 번씩 우수공무원 선발해야 되고 인사혁신처장은 매년 이렇게 예, 경진대회 열어라 뭐 이거네요. 그리고 이제 16조입니다. 아까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또는 요구, 문책 요구를 책임을 묻지 않는다. 아까 법에도 나와 있었죠?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라면 뭡니까? 징계 의결하지 않는다. 여기도 같은 내용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2항은 뭐냐면 사전 컨설팅. 맨 앞에 사전 컨설팅이란 말 나오죠? 컨설팅이 뭡니까, 여러분? 상담해 주는 거죠? 오케이. 컨설팅이 영어로 상담이잖아요. 예. 자, 그래서 공무원이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전문가 어떤 집단에다가 의뢰해가지고 내가 사전에 컨설팅을 받았어. 그래서 거기서 제시해주는 대로 내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 좀 잘못됐어요. 이건 어때요? 공무원 책임이라고 하기가 어렵다. 이 소리입니다. 이럴 때는 예, 시킨 대로 했다. 의견대로 하다가 뭐가 됐다는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예, 예. 별거 아니라면 이런 경우에는 면책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물론 나중에 조사하다가 특이점이 발견된다라면 예, 뭐 좀 벌 받겠지만 일단은 추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자,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3항에 아까 위원회에다가 공무원이 뭡니까? 의견 좀 제시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해 줬어요. 그래서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하다가 좀 안 좋아졌네요. 이것도 뭡니까? 면책 요건 충족한 것으로 본다.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말은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일단 그렇게 봐주겠다 이 소리입니다. 자, 뭐 됐고요. 그리고 위원회는 면책을 건의할 수도 있다. 얘 시킨 대로 하다가 된 거니까 면책 좀 해줘라 라고 건의할 수 있다. 뭐 별 내용 아니에요. 예, 쉬워요. 자, 그리고 17조입니다. 징계 등 면제 해가지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지요. 예, 징계 의결, 징계 부과금 의결 아까 하지 않는다. 법 규정하고 똑같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사전 컨설 똑같은 내용이에요. 오케이. 일단 그 아까 위에는 징계를 요구하는 단계부터 추정을 그렇게 해주자. 그리고 요구를 가급적이면 하지 말자고. 근데 그래도 뭡니까? 징계위원회로 넘어갈 수도 있죠. 혹시 모르니까 심사를 해봐야 되니까. 그럼 징계에 넘어갔다라면 이제 요 상황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같은 내용이에요. 컨설팅에다 여러분은 징계 의결 안 한다. 오케이. 그리고 다만 뭐 이상한 게 있으면 나오겠죠. 마찬가지 위원회가 제시한 대로 했다 하면 징계 의결 하지 않는다. 16조, 17조는 같은 맥락입니다. 요구 단계냐 넘어갔을 때 단계냐 그 차이예요. 별거 없습니다. 예, 그리고 18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해가지고 예, 지원해주자 이거죠. 예, 필요한 지원 할 수 있다. 아까도 필요한 지원 할 수 있다. 오케이. 자, 뭐 됐어요. 그리고 소송을 뭐 하게 된다 그러면 뭡니까? 필요한 지원 할 수 있다. 우리 경직법에 나온 거 있죠? 뭐 그런 것처럼 소송 지원도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뭐 맨 아래 사항에 굵은 글씨 위주로 보세요. 징계 등 의결 대상 행위가 적극적인 규제 개선을 위한 직무 집행으로 발생했다. 적극적으로 하다가 뭔가 발생했다. 그럼 중소기업 엄부주만이 징계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징계 등 혐의자에게 안내해야 된다. 이 엄부주만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관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가 정책이 제대로 되고 있나 뭐 이런 거 하는 역할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관찰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다? 이제 징계 받을 그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죠. 공무원한테. 야, 옴부즈만한테 가가지고 걔가 봤을 테니까 걔가 뭡니까? 본 사실을 좀 너한테 변호해 주는 거죠. 예, 그런 거 할 수 있다라는 걸 해당 공무원한테 안내해 줘야 된다. 뭐 이 소리예요. 별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셔서 18조의 입니다. 잘 따라오고 있죠, 여러분? 법령이 없거나 법령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애매합니다. 요럴 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사람은 여기서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받았느냐? 법령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신청했는데 거부당한 거예요. 또는 법령이 있다 하더라도 애매해가지고 불명확해서 해당 행정처도 사실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거부를 한 거예요. 모르겠다. 예. 또는 뭡니까? 내가 뭔가 제안을 했는데 행정청에서 뭐예요? 적극적으로 수용을 안 해주고 또 거부한 거예요.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요런 거. 요런 사람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적극적으로 처리해달라고 뭡니까? 신청할 수 있다. 별 내용 아닙니다. 예. 국민이 적극적으로 해달라 신청할 수 있다. 만약에 이렇게 신청을 한다면 2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적극행정 국민신청은 국민들이 신청하는 거죠.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을
통해 해야 된다. 꼭 여기를 통해서 해라. 그러니까 막 와가지고 하면 안 되고 꼭 이 절차대로. 저한테 뭔가 여러분들이 신청하려면 어디를 꼭 거쳐야 됩니까? 네이버 카페로.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말고. 오케이? 네이버 카페로. 쪽지 이런 거 보내지 말고 네이버 카페로 통일을 시키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카페에 질문 올리고 제가 정성껏 답글 달아놓은 거 댓글이 달린 게시글은 자체 삭제하면 안 됩니다. 자삭하면 안 돼요. 왜 남들도 봐야 되니까. 제가 그 사람만을 위해서 사실은 답변을 달아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보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른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되라고 나중에라도 또 검색해 보라고 정말로 책 보지 않아도 해결될 정도로 제가 달아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자기만 알았다고 막상 답변 듣고 나니까 내가 질문이 너무 창피하네? 너무 쉬운 거였네? 해가지고 자체로 삭제하는 친구 있던데 안 돼. 오케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둬야 됩니다. 자, 어쨌든 요런 거.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오네. 그냥 국민권익위원회. 사망의 18조의 2 사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항에 따라 접수된 적극행정 국민 신청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에 보내야 된다. 일단 뭡니까? 국민 참여 포털을 통해 가지고 적극행정 국민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제일 먼저 누가 알까요? 일단 뭡니까? 중앙행정기관장은 당연히 알게 되겠죠. 중앙행정기관장한테 신청할 수 있다며. 근데 대신에 중앙행정기관장한테 다이렉트로 해라. 요 온라인 참여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라. 예, 온라인 국민 참여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중앙행정기관장한테도 도달될 테고, 그리고 이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면 어디도 알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특히 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딱 보다가 야, 이거는 좀 진짜 이유가 있네. 그러면 중앙행정기관장한테 한 번 더 푸시하는 거죠, 이거는. 오케이. 야, 내 의견은 이러니까 좀 이렇게 해라 라고.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예, 사항은 됐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게 들어오면 중앙행정기관장은 뭐 하겠습니까? 해당 소속 공무원에다가 담당 공무원한테 야, 이런 거 있으면 빨리 처리해라 라고 당연히 뭡니까? 시켜야 되겠죠. 그게 사항이고요. 예. 그리고 5항은 소속 공무원이 이제 업무를 처리했어요. 적극적으로. 그러면 그 결과를 누구한테? 국민권익위원회한테. 오케이?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고, 자, 그리고 쭉에서 이런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한다. 그러니까 아마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 자체를 아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아마 관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럼 뭐 당연히 그 포털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뭡니까? 그 신청인한테 알려주겠지요. 그리고 일이 어차피 그렇게 처리됐으면 알 거 아닙니까? 예, 그 사람은 항상 거기만 관심 두니까. 자, 그리고 이제 반대로 18조의 3에서 소극 행정입니다. 누구든지 동그라미. 소극 행정. 아까 소극 행정이 뭐라 그랬습니까? 국민에게 침해를 주거나 아니면 뭡니까? 부작위 또는 직무 태만을 통해 가지고 국민에게 침해를 주거나 아니면 뭐예요? 국가 재정에 손실을 주는 행위. 오케이. 자, 어쨌든 이게 소극 행정인데 신고할 수 있다.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소극 행정 신고센터가 있네요. 와, 진짜 많네요. 소극 행정 신고센터가 있대요. 우리 공무원님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예. 월급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케이. 자, 2항. 중앙행정기관장은 이렇게 신고받으면 당연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또 나오겠지요. 예. 그래서 적절한 조치하도록 공고할 수 있다. 그리고 세부 절차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한다. 여기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오네요. 오케이. 아까 국민 참여, 그렇죠? 포털 사이트, 그리고 국민, 그렇죠? 신청이었죠? 예. 적극 행정해달라. 국민 신청. 그리고 소극 행정 신고센터. 뭐 이런 것들 다 뭡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다 정합니다. 자,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 잡아주시면 되겠고, 국가인권위원회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자, 그리고 19조 소극행정 예방근절 징계 등 의결 요구권자는 소극행정이 발생한 경우 그렇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예, 징계를 때리거나 벌 주라 이거죠. 해야 한다. 그리고 20조에 인사혁신처장과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렇죠.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조치 이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아까 인사혁신처장이 니네 계획에 대해서 그렇죠. 적극행정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요구할 수 있다는데 여기 또 한 번 더 나오네요. 소극행정에 대해서도 뭡니까? 소극행정 안 되도록 제출 요구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나오면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같이. 나머지는 됐죠? 예, 뭐 2항 3항은 별거 볼 거 없고요. 끝입니다. 어때요? 막상 보니까 또 별 내용 없습니다. 굳이 좀 외울 게 뭐였습니까? 자, 정리해 봅시다. 일단 적극행정은 창의성, 전문성으로, 그렇죠? 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불합리한 것을 뭐 하려고요? 개선하려고. 됐나요? 소극행정은 아예 뭡니까? 안 하는 거, 부작위 또는 직무 태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또는 뭡니까? 국가 재정에 손실을 주는 그런 행위들을 그렇죠? 소극행정이라고 하고, 자, 그리고 중앙기관장은 그렇죠? 중앙행정기관장은 매년 적극행정을 어떻게 할 건지 그렇죠?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매년. 인사혁신처장이 자료제출 요구할 수 있다. 아까 소극행정 예방에 대해서도 보니까 자료제출 요구할 수 있다. 그때는 국민권익위원회 나왔죠? 오케이. 자,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장은 소속 공무원들에게 뭡니까? 적극행정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됩니다. 매년 1회 이상. 매년 1회 이상. 매년 계획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그렇죠. 교육해라. 그리고 법령과 관련해서는 뭡니까? 법제처장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럼 법제처장은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 됐죠? 그리고 적극행정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몇 명? 9명에서 45명. 오케이? 그래서 실제 회의를 할 때는 위원장 1명과 그렇죠? 위원장이 지정하는 몇 명? 8명 이상. 그러면 기본적으로 9명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구성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됐나요? 위원장은 누가 됩니까? 차관급 이상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장이 정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정하는 사람은 중앙행정기관장. 정한다 이 말은 임명한다 이거겠죠. 자, 그리고 공무원이 뭡니까? 이 적극행정위원회에다가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장은 반기별로 뭡니까? 우수공무원 선발하는 거, 그리고 매년 뭡니까? 인사혁신처장이 경진대회 연다는 거, 뭐 그런 것도 기억나시죠? 오케이. 자, 그리고 징계 요구 자체를 안 하겠다는 거겠죠? 예, 중대 고의과실이 없다라면 면책된 것으로 추정하고 실제로 징계위원회에 가더라도 하지 않는다. 자, 됐죠? 뭐 사전 컨설팅에 따라서 하거나 위원회의 의견대로 하는 경우. 자, 됐고요. 필요한 지원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장이. 그렇죠? 별거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신청할 수 있죠. 적극행정 국민 신청. 그래서 어디? 온라인 국민 참여 포털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다 본다 그랬죠? 이런 것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세세한 건 정하더라. 이 정도네요. 오케이. 소극행정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됐습니다. 끝. 별거 없죠? 자, 질문. 예, 우리 인강생들도 자,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별거 없죠? 예, 이거 자료 어디서 받아야 되나요? 이거 아까 미리 말씀드렸는데 뭐 모르는 친구들은 할 수 없고 네이버 카페에 있습니다. 오케이. 자, 질문. 나 완벽하게 다 이해됐다. 거의 복습도 거의 필요 없을 것 같다. 괜찮다. 오케이. 111. 자, 요 수업 잘 들으신 분들은 합격입니다. 자, 그리고 질문. 우리 라이브 학생들 지금 보고 있는데, 댓글, 우리, 곰오빠님, 반드시 할 수 있다님, 보라보라생님, 다들, 그래요. 막상 보면 별거 없습니다. 엄영웅님, 오랜만이네요. 치킨무님, 좋습니다. 댓글 올리신 분, 합격. 옹이님, 랄로님, 안형민님, 8만 대강 조저님, 닉네임 재밌는데, 민철님, 안녕하심 둥둥님, 그래요. 자, 라면구님, 이예진님, 이승현님, 한희연님, 가계아님, 승준님, 럭키님, 일요일에도 여러분도 고생하셨습니다. 일요일 아침 나름대로 또 보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된다 안 된다 절대라는 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은 항상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알죠? 잘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안 될 가능성은 이만큼이에요. 그 이만큼을 자꾸 크게 보지 마시고, 그래요. 자,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신 개정본문 특강. 그리고 혹시 또 제가 이제 연구하다가, 사실 이제 출제위원들이 이미 들어갈 때는 의미가 없는데, 어쨌든 혹시라도 제가 또 보다가
놓친 게 있다. 아, 이건 알려줘야 되겠다 하면 카페를 통해서 공지해드리고 또 그때 필요하면 긴급하게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라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남은 기간 집중하시면 반드시 뭡니까? 점수가 오릅니다. 근데 점수는 언제 오른다고요? 한 달 뒤에. 오케이? 예, 그 한 달 동안은 점수가 정체돼 있을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오른다고 해서 딱 5점만 오르느냐, 10점만 오르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팍 오릅니다. 팍. 예. 그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합격!